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읽어드릴 책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책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후원이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후원입니다. 다시 말해 후원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소득 창출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소득은 곧 후원 수당이므로 후원을 빼놓고 소득을 창출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원의 개념 및 팔로워과 팔로스로의 이해. 후원의 일반적인 개념은 뒤에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뒤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이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미국의 여러 작가였죠. 진 웹스터가 1912년에 출간한 이 책을 읽어보면 진정한 후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제루사 에벗이라는 고아 소녀에게 대학 진학을 후원한다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후원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에벗은 현관에서 잠깐 본 그의 기다란 그림자를 떠올리며 키다리 아저씨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후원자는 에벗이 어떻게 지냈는지 자신에게 알려주는 편지를 매달 쓰는 것 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에벗을 후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도 각각의 네트워커가 원하는 성과를 얻게 하려면 이처럼 아낌없이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키다리 아저씨에서 점점 에벗을 사랑하게 된 아저씨가 에벗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도 이성의 사랑은 아니지만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 사랑이 가득한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후원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커미션이 후원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후원을 통해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커미션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후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후원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후원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팔로우업이고 다른 하나는 팔로우업으로 얻는 가망 소비자와 가망 사업자에게 하는 팔로우스로우입니다. 이처럼 후원은 크게 팔로워과 팔로스로우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잘 수행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인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후원의 필요성. 왜 후원을 해야 하는가? 후원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리더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 성공의 기반이지요.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네트워커는 누구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지급하는 후원에 따른 수당, 즉 후원 수당을 받습니다. 결국 후원을 빼놓고는 소득 창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죠. 그렇다면 A와 B 두 사람을 놓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 정보를 듣습니다. 처음 A는 고정관념 때문에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B와 거듭 만나면서 B의 진심을 느끼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A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사업 설명에 참석하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A를 보고 B는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A를 격려하고 돕습니다. B는 A와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성공 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자신과 함께 활동하면서 A가 보다 빨리 성과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B는 A의 사업을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얼마 후 A는 어엿한 네트워커로 거듭나 작은 성공도 맛보고 B가 옆에 없어도 스스로 사업을 잘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B가 A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B는 항상 A의 사업을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줍니다. B의 따뜻한 후원을 받아 성장한 A는 다른 사람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후원을 통해 사업을 알고 성장한 B는 누구보다 사업 진행에 거침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함께합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후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과정을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덕분에 남이 돈을 버는 일이잖아.
이는 후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일부 몰지각한 네트워커 때문에 빚어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어 성공을 거머쥐려면 반드시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 그림의 눈을 보세요. 그림에서 A와 B는 모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입니다. A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사업자 B와 소비자 C와 D가 있고 B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소비자 E와 F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사업자 A와 B는 모두 후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선임 사업자 A는 소비자 매출에 따른 일정 부분과 죄송합니다. 사업자 B가 만든 소비자 유통망 BCD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후원 수당으로 받습니다. 반면 사업자 B는 소비자 매출 EF에서 일어난 일정 부분만 받고 모집한 사업자가 없기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후원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선의 사업자 A도 처음에는 소비자 BCD를 모집합니다. A는 이들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후원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소비자 B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유통망을 만들기로 합니다. 사업자 A는 소비자 B를 후원하고 소비자 B가 소비자 유통망을 구축한 사업자로 거듭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매출에 따른 수당만 받던 사업자 A는 사업자 B를 배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후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후원 수당이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B도 지속적이면서 증가하는 소득을 창출하고 싶겠지요. 노력한 대가만큼 정확히 주어지는 것을 본 사업자 B도 분명 선의 사업자 A처럼 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중에서 신규 사업자를 배출할 것입니다. 결국 A와 B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모집하고 배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부터 후원 수당으로 받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람을 모집한 대가로 돈을 번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홀대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제품이 유통돼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방식은 모집한 사람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인 후원은 지속적인 소득을 불러옵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후원으로 소비자가 마니아 소비자가 되고 그 마니아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후원 수당이 증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사업자가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이고도 증가하는 소득을 얻는 비결은 건강한 유통망을 구축한 사업자, 즉 훌륭한 리더를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후원하는 겁니다. 후원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후원에 적합한 자세. 후원은 올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후원을 해야 상대의 좋은 행동을 유발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자세로 갖추려면 먼저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올바른 생각이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내가 먼저 모범 보이기는 사회 전역에 두루 사용되는 일종의 법칙과 같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기심이 앞서는 탓이지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팀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알고 나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당연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두고 세일즈 혹은 영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내 이익을 위해 혼자 열심히 일하면 그만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 됐지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유통조직, 즉 나와 함께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공동 소비자망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세일즈나 영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내 이기심을 버리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워크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누구나 처음이기에 선임 사업자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개 내가 제대로 배워야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배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앞세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령 자신이 열심히 듣던 강의를 파트너를 혼자 보냅니다. 자신은 이미 들은 강의이므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기심 때문이죠. 또 자신이 직접 사용해보지 않는 제품을 파트너에게 권합니다. 겉으로는 파트너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제품을 추천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후원 수당을 늘리려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강요하는 것은 놀부심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런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유통 네트워크를 깊고 넓게 펼쳐나가려면 반드시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구축한 팀은 나만 잘하면 그만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함께 잘해야만 하는 회사 조직과 같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열쇠는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언제나 내가 먼저 강의와 팀 시스템에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용해 본 뒤 그 경험을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설선수범하는 자세로 자신이 먼저 바로 선 다음 그곳으로 파트너를 안내해야 합니다. 사람은 제각각 감정과 생각이 다르므로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하는 사업이므로 이기심을 버리고 설선수범을 복제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내가 한 만큼 파트너도 합니다. 내가 이룬 만큼 파트너도 이룹니다. 결국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모범적인 파트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원을 철저히 준비하기. 후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파트너를 움직이게 하는 불씨로 작용하지만 그 불씨가 저절로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후원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후원의 연속입니다. 파트너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질 높은 후원이 필요한데 이때 후원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사전 준비입니다.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에 따라 파트너는 좋은 사업자로 남기도 하고 그냥 사업의 맛만 보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신규 파트너가 좋은 사업자가 되길 원한다면 후원을 잘 준비하십시오. 후원은 먼저 시간을 할애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규 파트너를 위해 하루 스케줄을 공유하고 강의와 사업 시스템에 함께 참석하고 자신의 현장 활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버스 운전기사가 신입 운전기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 운전기사는 자신의 뒷자리에 신입 운전기사를 앉히고 함께 버스 노선을 완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신입 기사로에게 코스마다 특이점과 참고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스별 승차 인원과 심지어 불시에 일어난 일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을 함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커는 신규 파트너와 일정 기간을 함께 활동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주는 기간이 지나고 파트너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며 미팅부터 사업 방향 설정과 결과 확인까지 후원의 폭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파트너가 가망 소비자나 가망 사업자를 초대하면 사전에 정보를 듣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미팅을 준비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특히 초기 6개월이 중요하므로 신규 파트너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 미리 준비해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파트너에게 알맞은 사업 플랜을 마련해 하나씩 함께합니다. 철저한 사업 준비는 풍성한 결과를 안겨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은 파트너에게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이심전심의 원리를 활용하기.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마련이죠.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또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면 적합한 후원 자세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이신전심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내가 과감히 하고 있으면 그
그 모습을 본 남도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따라하지만 그 한두 명이 곧 수많은 사람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 사람은 하고 있네. 그럼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의 원리입니다. 후원은 주로 파트너가 하기 힘든 것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신규 파트너가 어려워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 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진심으로 그 사항을 받아들이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용기를 내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후원을 할 때 진심을 다해 상대를 대하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원을 준비하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업가처럼 외모를 꾸미고 부자처럼 좋은 차를 몰고 전문가처럼 멋진 말을 한다고 해서 후원 자세를 잘 갖췄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올바른 후원 자세는 거치대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후원을 잘하는 방법. 후원을 잘하는 방법을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후원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후원으로 시작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후원을 빼놓고는 사업을 논할 수 없기에 여기에서는 후원을 잘하는 방법 몇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후원하는 방법을 배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대부분 후원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즉 대다수 네트워커는 후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사업 초기부터 후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시스템도 배우고 사업 전개 방법도 자세히 알아갑니다. 또한 선임 사업자로부터 후원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어떤 일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초보 사업자가 받는 후원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이것이 후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임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로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자신도 신규 사업자에게 해줘야 하는 후원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참여하면 선임 사업자와 함께 움직이며 후원을 직접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컨택하며 사람들을 초대해 제품 체험이나 사업 설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후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임 사업자와 나 그리고 초대자가 함께하는 3자 미팅은 후원을 배울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팅 기회를 자주 만들어 완벽하게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그림은 3자 미팅에서 매우 중요한 호일러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 선임 사업자는 내가 초대한 초대자에게 사업 기회를 보여주고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나는 초대자의 정보를 사전에 선임 사업자에게 알려주어 선임 사업자가 초대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한 나는 미팅 전에 초대자에게 선임 사업자의 티업, 회, 미팅에 참석할 때 예의를 지키고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팅 진행 중에 선임 사업자가 설명하는 것에 초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초대자도 선임 사업자의 설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미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요점을 보여주는 호일러 법칙을 익혀 활용할 경우 빠른 결과를 낼 뿐만 아니라 후원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는다. 사업의 기본을 충분히 익혔다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경험을 쌓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험의 시작은 자신이 후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이 선임 사업자로에게 후원을 받아 사업에 입문한 과정, 사업 입문 후 사업에 적응해온 과정이 모두 경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망 사업자를 컨택하고 제품 체험과 사업 설명을 거쳐 신규 사업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경험을 선임 사업자에게 들려주고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함께 논의한 다음 수정한 방법으로 계속 행동합니다.
경험에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특히 나쁜 경험에 집착해 더 이상 행동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경험, 즉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 즉 실패의 경험이다. 후원의 범위 확장한다. 후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망 사업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 설명을 할 때 필요한 후원도 있지만 가망 사업자가 사업을 입문할 경우에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후원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업 초기에는 많은 사업자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휩쓸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심하면 사업을 포기합니다. 이때 선임 사업자의 후원은 다방면으로 초보 사업자에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후원의 범위는 넓히면 넓힐수록 좋습니다. 성공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스폰서 사장님의 물신양면으로 후원해주고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후원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또 하나 네트워크는 후원 수당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는 직접 정보를 준 사람을 돕는 것만 후원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후원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임 사업자가 후원하는 사람도 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후원이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보면 이런 후원이라말로 자신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선임 사업자는 다양한 사람을 후원합니다. 그 후원 대상에는 나도 있지만 형제 사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선임 사업자는 자신이 후원하는 모두가 사업이 잘 되도록 아낌없이 후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선임 사업자가 후원하는 다른 형제 사업자를 후원한다면 선임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엄청나게 감사하며 나를 더더욱 열심히 후원할 것입니다. 나가 선임 사업자의 파트너도 내가 직접 후원하는 사람을 후원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후원자가 생긴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후원자가 한 명일 때와 그 이상일 때 어느 쪽이 사업 진행에 더 유리할까요? 후원의 범위를 넓히면 사업의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후원의 혜택. 후원을 잘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 가망 소비자와 가망 사업자를 마니아와 신규 사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망 소비자와 가망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컨택하는 것이 바로 후원입니다. 이런 후원은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줍니다. 개중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부정적이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원을 잘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으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평생 친구가 생깁니다. 마니아와 신규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십시오. 그들은 분명 평생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마니아의 경우에는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상품을 알려줍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잘 전개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합니다. 특히 늘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알아서 신규 소비자를 만들어 갈 것이며 소득 발생으로 나의 평생 친구로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팀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는 후원을 통해 제품을 함께 사용할 마니아팀, 사업을 함께 사업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마니아팀이 점점 확장되면 매달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매일 새로운 소비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기존 마니아팀에서 일정 매출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마니아는 또 다른 신규 마니아를 만들어갑니다. 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자팀이 커지면 매달 소득이 늘어납니다. 내게 후원하는 사람이 그 후원을 배워 또 다른 신규 사업자를 후원하는 식으로 내 후원은 복제됩니다. 내가 몇 명밖에 후원하지 않아도 그 몇 명이 또 다른 몇 명을 후원하면서 후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팀을 이룹니다. 결국 팀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이런 든든한 후원은 모두의 사업을 안정화하고 너도 나도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당연히 나는 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후원으로 팀을 만들면 그 팀을 토대로 소득의 안정과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 중에 1장 후원 부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내일은 2장 소비자 후원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